토트넘 자체도 트로피를 받을 자격이 있다, 막 이렇게 받아야만 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냥 이거는 토트넘이 우승하는 것보다 손흥민이라는 존재가 우승하는 게 더 빛나는 모습처럼 만들어졌던 경기였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선수들도 실제로 그랬고, 인터뷰한 것들을 보면 뭐 로메로도 사실 본인은 손흥민을 위해 뛰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로메로가 감동적인 인터뷰를 했고, 오늘 저는 토트넘의 우승을 보면서 솔직히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유로파에서 제가 많이 틀리긴 틀렸지만 그냥 사실 너무 감동이더라고요. 제가 그날 비행기 타고 이제 가는 도중에 스포티비로 손흥민 선수가 우승하는 모습들을 봤는데, 사실 이게 이 구단에 가서 진짜 10년 동안 이 선수가 우승이라는 거가 얼마나 고팠는지가 몸소 다시 한번 느껴졌던 경기였다라고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손흥민 선수가 뭐 결승전에서 좋은 활약을 했다 뭐 이런 거는 사실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게, 사실 뭐 잘 뛸 때도 있고 못 뛸 때도 있고 몸도 완전치 않고 오늘 부상이기까지도 하고, 근데 손흥민 선수가 경기가 끝나고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한국 선수가 주장을 프리미어리그에서 하면서 이렇게 한 구단에서 이렇게 레전드 대우를 받으면서 이렇게 트로피를 들어 올린다라는 게 진짜 국뽕이 아닌 진짜 이게 국뽕 이상급이다라고 전 말씀드리고 싶고, 손흥민 선수가 이 트로피를 들어 올리면서 그리고 인터뷰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전 사실 좀 놀랐어요. 그냥 진짜 완전 애기가 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이 선수가 이런 걸 얼마나 하고 싶었을까 지금까지. 맞죠? 진짜 지금까지 축구를 하면서 정말 득점왕도 해보고 개인 트로피도 많이 타보고 이런 걸 해봤지만, 얼마나 이 트로피를 이 선수가 들어 올리고 싶어 했는지가 좀 많이 느껴져서 사실 진짜 좀 감동이었고, 또 감동적이었던 것 중 하나는 이게 메디슨도 경기가 끝나고 손흥민 선수랑 엄청 오랫동안 아는 장면이 나왔고, 그 다음에 포스트코글루도 그렇고 뭐 로메로도 그렇고 뭐 비수마, 벤탄쿠르 막 이 모든 선수들이 손흥민한테 와가지고 진짜 얘기하는 게 이런 거 있잖아요. You deserve it. 그러니까 이게 토트넘이 뭔가 트로피를 deserve it. 맞아요. 토트넘도 어쨌든 간에 트로피를 오랫동안 못 가져왔으니까 토트넘 자체도 트로피를 받을 자격이 있다, 막 이렇게 받아야만 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냥 이거는 토트넘이 우승하는 것보다 손흥민이라는 존재가 우승하는 게 더 빛나는 모습처럼 만들어졌던 경기였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선수들도 실제로 그랬고, 인터뷰한 것들을 보면 뭐 로메로도 사실 본인은 손흥민을 위해 뛰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로메로가 감동적인 인터뷰를 했고, 메디슨 같은 경우에도 진짜 손흥민 같은 사람이 없다, 내가 만나본 사람 중에 손흥민 같은 선수를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다라고 인터뷰를 할 정도로 그랬고, 뭐 포로, 히샬리송, 뭐 비수마, 벤탄쿠르 이 모든 선수들이 그냥 손흥민 선수에 대한 엄청난 진짜 극찬을 하면서 우승을 했다는 게 일단 너무 소름이 돋았고, 또 그 다음에 제가 좀 감동을 받았던 것 중 하나가 어떤 부분이 있냐면, 손흥민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왔었어요. 왜냐면 이번 시즌 사실상 토트넘이 굉장히 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고, 이번 시즌 토트넘 자체가 사실 좀 최악의 시즌을 했잖아요. 17등을 했으니까. 그죠? 그러면서 사실 뭐 스카이 스포츠에서도 그렇고 막 인터뷰들에서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손흥민의 리더십에 대한 의구심을 가졌고, 사실 토트넘에 도대체 리더가 누가 있냐, 리더가 없는 것 같다라는 사실 뭐 비판적인 포인트 뷰도 되게 많이 나왔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우승이 끝나고 손흥민의 리더십을 칭찬하면서 이게 진짜 페어웰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마지막에 진짜 어떠한 본인이 진짜 간절하게 바랐던 이 구단을 떠나지 않고 이곳에서 내가 꼭 성공해내겠다라는 그 진짜 악착 같은 마음으로 그냥 단순히 카라바오가 아닌 유로파를 우승했다는 거, 그게 메이저 트로피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일단 너무 저는 감동적이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고, 포스테코글루 감독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제 지도자 입장에서 바라보면서 사실 이번 시즌 포스텍이 저는 잘리는 게 맞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진짜로 사실 뭐 리그 성적만 봤을 때는 뭐 토트넘 역사상 최악의 시즌이니까 그런 비판들이 나오는 게 이상한 거라고 저는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 비판은 충분히 나올 수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메이저 트로피를 들어 올리면서 그 비판이 결국엔 의미 없는 비판이 된 거가 돼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포스테코글루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번 시즌 힘든 시즌을 보내면서 이 감독이 무조건 전 잘렸어야 됐다라고 바라봤지만, 그거를 진짜 이겨내면서 팬들과도 싸우면서 자기 선수들을 끝까지 지켜내면서 자기 스태프를 지키면서 우리 이 그룹은 무조건 우승할 수 있다라는 그 자신감을 가지고 이 선수단을 이끈 것도 사실 소름이고, 이렇게 외부적인 시야에서 우리를 비판하면 사실 팀이 흔들릴 만한도 한데,
이거를 중심을 끝까지 어쨌든 간에 포스테코글루가 잡아주면서 이 팀을 이끌고 갔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와 진짜 지도자라면 역시 저런 곤조가 있어야 되는구나. 전 진짜 그걸 좀 느끼긴 했어요. 그래서 사실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저 이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어떠한 우승보다 라니에리의 레스터시티 우승 다음으로 이 우승이 전 제일 멋있어 보여요. 진짜 레스터시티의 라니에리의 프리미어리그 우승 다음으로 가장 소름 돋고 멋있었던 우승이 저는 이번 토트넘의 우승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론 한국인 선수, 한국 주장 선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냥 서사가 완벽했고 본인이 이번 시즌 아무리 비판을 받고 있어도 봐라, 난 2년차에 무조건 우승한다, 두고 봐라 라고 하면서 리그를 어쨌든 간에 버린 건 아니었지만 리그에서 말고 있었어도 유로파 리그만 나오면은 압박을 하기보다는 내려앉아서 수비하는 걸로 계속해서 꾸역꾸역 승을 하면서 올라갔고, 그 다음에 또 신기했던 건 토트넘이 내려앉을 줄 알았는데 유로파리그 결승에서는 앞에서부터 전방 압박을 하면서 사실 토트넘을 좀 괴롭혔고, 그러다 후반에 단소 투입하면서 우리가 시즌 1과 시즌 2에서 볼 수 없었던 포스테코글루의 모습을 유로파리그에서는 볼 수 있었고, 그러니까 포스테코글루는 본인이 시즌을 치르면서 어차피 리그는 힘든 상황이다 보니 카라바오컵이랑 유로파리그에 올인을 했었던 건데, 그렇게 해서 결국 메이저 트로피를 따내는 모습을 보면서 아 진짜 지도자가 역시 흔들리면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결국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전 진짜 포스텍이 참 변화를 모르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뭔가 딱 자기 스타일대로만 하는 사람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유로파리그에서는 변화를 보여주면서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우승을 하고 나서 파레이드를 할 때 인터뷰가 저는 진짜 감동적이었던 게, 이거는 자기가 혼자 한 게 아니라 우리 정말 그레이트 피플, 스타프랑 선수들이랑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끝까지 믿고 서로를 믿고 했기 때문에 가능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서 진짜 멋있게 제일 먼저 주장 손흥민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로메로를 얘기하고, 메디슨을 얘기하고, 마지막에 비카리오 부주장단을 얘기하면서 이들이 해냈다, 그리고 그 뒤에 많은 선수들이 다 같이 해낸 거다라고 그 표현하는 방식 자체가 참 자기 리더들을 결국 남들이 아무리 비판하고 있어도 이 그룹 안에서는 감독으로서 그 리더를 항상 위에 놔두는 법을 정확히 알고 있는 거야. 그게 진짜 저는 참 저 사람이 왜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데도 선수들이 저 감독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뛰었는지가 진짜 느껴졌고, 결국에는 모든 TV 시리즈는 시즌 2보다 시즌 3가 더 재밌다. 이거 이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그냥 리얼 고트다. 인터뷰까지 진짜 퍼펙트했다. 근데 포스테코글루 감독님에게 사실 아쉬운 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포스테코글루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For the last month, all the TV series, season 3 is better than season 2 해놓고 마지막에 마이크를 래퍼처럼 탁 해가지고 퉁퉁퉁퉁 이게 나왔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 마이크를 딱 떨어뜨려가지고 퉁퉁퉁퉁 울리는 소리까지 나왔으면 래퍼로 데뷔해도 돼요, 여러분들. 진짜로 그만큼 참 마지막까지 곤조를 보여주면서 마지막까지 본인이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우승을 이끌었다는 거 너무 좋았고, 손흥민 선수가 진짜 인터뷰할 때도 보면 가레스 베일도 있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막 퍼디난드도 있고 글렌 호들도 있고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거기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소니 너 이제 진짜 레전드냐 라고 하니까 거기서 소니가 now I can say I'm a fucking legend. 오늘만큼은 나는 이 팀의 레전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보면서, 그리고 그냥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같은 한국인으로서 그냥 미소가 계속 지어지고 계속 그냥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데제르비가 브라이튼으로 유로파리그 나갔을 때 세레모니 하는 걸 제가 진짜 몇 번을 돌려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진짜 그 장면을 한 1000번 이상을 돌려봤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오랜만에 누군가 우승한 모습을 계속 돌려봤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너무나도 사실 멋있던 시즌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성공적인 시즌이었다, 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가레스 베일도 못했고요, 루카 모드리치도 못했고, 디미터 버바토프도 못했고, 로비킨, 저메인 데포, 저메인 지나스, 해리 케인, 베르통원, 알더웨이리트, 이런 델리알리, 이런 에릭슨, 이런 진짜 위대한 구단에 간 선수들도 못 들어본 거를 소니가 한 거예요. 요리스 케인도 못한 거를.
진짜 이런 거를 다 따져봤을 때 진짜 뭐든지 10년은 해야 된다라는 게 괜히 나오는 말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정말 고통스러웠던 시즌을 참 행복한 마무리를 하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카라바오 컵은 사실 스몰컵이라고 표현을 해요. 팬들이 사실 카라바오 컵이라도 이기면 행복해 하지만 사실 카라바오 컵은 스몰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카라바오 컵으로 유로파 나가는 거, 컨퍼런스 나가는 거면 별로 매력적이지 않은데 챔스를 나가는 거기 때문에 유로파를 우승해서 이거는 어쨌든 토트넘 입장에서 굉장히 행복한 시즌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토트넘의 팬이라면 포스텍이 계속 잘려야 된다라고 표현을 해왔지만 결국 본인의 말을 완벽하게 증명을 해내면서 시즌이 끝나고 더 기대할 수밖에 없는 인터뷰까지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안 자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